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브라질에서 시작된 지카 바이러스가 미국에 이어 동남아에서도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 국가는 우리 국민의 방문이 잦은 지역이라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동남아 지역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남아 지역, 특히 이 싱가포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싱가포르에서의 감염자 확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누적 감염자가 이 3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싱가포르에 이어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감염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동남아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영향이 좀 큰데요. 이 모기는 일반적으로 14도 이상이 되면 흡혈을 시작하고요. 27도의 이 더운 날씨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 동남아는 현재 우기로 접어들었는데 이 모기 번식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 곳곳에서 이 물 웅덩이가 많이 만들어지면요. 이 순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번식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초기 방역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국토 절반 이상이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대유행한다면 이 통제 불능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문제를 언급했었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순모기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댕기열처럼 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카 바이러스가 올 초에 브라질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지카 바이러스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제 나타난 이후로 약 한 1년 넘게 동안 이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죠. 이 처음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1947년 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지카숲, 이름이 지카숲인데 지카숲이었습니다. 이 붉은 털 원숭이에게서 처음 이 지카숲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이 됐고요. 이 위치가 지카숲이기 때문에 이제 지카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숲 모기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요. 지카 바이러스의 정확한 잠복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일주일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에서 물린 이 부위 중심부터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되고요. 그리고 고열과 관절염, 근육통, 두통 등의 이 초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결막염에 의한 안구 출혈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건 임산부가 걸렸을 때 이 소두증 신생아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이 지카 바이러스가 올 한 해 대유행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지카 바이러스의 새로운 특징들이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동안 정확히 알지 못했던 지카 바이러스와 이 소두증과의 연관관계를 좀 밝혀냈습니다. 네. 임신 3개월에 해당되는 이 뇌 유사 조직을 만들어 봐서 이 지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태아의 자연 면역 반응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은 스스로 사멸을 유도한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건데요. 결국 뇌가 형성되는 임신 초기 시절에 면역 과잉 반응으로 인해서 이 배아 줄기세포가 뇌세포로 분화되지 못해서 소두증이 나타났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또 임산부가 임신 후기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태아에게 소두증 등 이 심각한 뇌 손상은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임신 26주 이후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난 이 신생아 616명을 분석해 보니까요. 소두증이나 뇌 손상을 앓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결국 지카 바이러스가 모든 임신 단계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혀진 건데 하지만 안심하기는 굉장히 이른 상황이죠. 최근 싱가포르에서 지카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해 싱가포르 보건부가 원인을 찾으려고 이 지카 바이러스 유전자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유행한 지카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이 남미 혹은 브라질에서 유행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유행 중인 지카 바이러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변종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이 네. 토착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지카 바이러스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치료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치료제 개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해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가장 중요한 화두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카 바이러스가 임산부와 아이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현재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미국과 브라질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팀이 체내에서 지카 바이러스만 무력화시키는 항체 6개를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4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한 6개의 항체를 이용하면 결국 지카 바이러스 백신 혹은 지카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또 미국과 브라질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백신 후보 물질도 실험 쥐에서 효과가 나타난 데 이어 이 원숭이에서도 효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아무래도 원숭이가 이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카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병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과 함께 또 빠르고 정확한 어떤 진단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1차 진단법의 오진율이 20%지만 최대 80%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어디서든 빠르고 간단하게 지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이런 게 개발이 중요한데 이 네. 종이 키트를 국제 공동 연구진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RNA 염기 서열을 감지해서 감염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또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 국내 연구진도 혈액 한 방울로 20분 안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도 개발했는데요. 이 키트는 이미 시제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리우 올림픽 시기에 맞춰서 브라질에서 판매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의약품 승인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은 임상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 안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전염되진 않았지만 과거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 지카 바이러스에 좀 안전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국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11명이 밝혀졌습니다. 네. 모두 감염 위험 국가를 여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네. 이 올 초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했을 당시부터 이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집트 순모기와 비슷한 종인 흰줄 순모기가 서식을 하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은 낮긴 하지만 일찍부터 방제를 시작해서 유충 박멸을 했습니다. 게다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모기가 제대로 번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국내에서는 아직 조금 안전한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지카 유행이 아주 위험한 국가들을 여행한 이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싱가포르 등지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변종이 일어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유행 계속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추석이 좀 길게 연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 여행 다녀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직은 특별한 백신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임산부 또 혹은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또 긴 바지, 긴팔 등의 이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카 유행 국가를 여행한 다음이라면 이 최소 6개월 정도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이 WHO의 권고 사항인데요. 이는 이 지카 바이러스가 남성의 정액에서 최대 6개월까지 검출됐다는 보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대부분이 동남아에서 나온 만큼 이번 연휴 동안 동남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안전수칙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지카 바이러스의 공포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거겠죠. 최근 비가 여러 번 오고 늦더위도 이어지면서 모기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